결혼식장 앞. 아진아, 결혼식 치르느라 고생 많았다. 내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 봐왔던 신부들 중에 가장 이쁘더라. 민준이랑 신혼여행 잘 다녀오고 싸우지 말고. 민준이가 말 안 듣거나 속상하게 하면 한국 돌아와서 엄마한테 다 일러. 내가 아주 혼주를 내줄 테니까. 이건 갖고 있다가 아진이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다 사라고 엄마가 주는 선물이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뭘 이렇게 많이 주세요? 에이그 이게 뭐가 많어. 그냥 엄마가 주는 용돈이다 생각하고 마음 편히 쓰고 싶은 데 쓰도록 하렴. 어머님 처음 저 보셨을 때부터 너무 이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지금까지 부모님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자란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웠는데 엄마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든든해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또 없을걸요? 다들 결혼하면 10월도 시작이라고 하길래 솔직히 걱정도 좀 했는데 괜한 걱정이었어요. 부모님이 저 어릴 때 이혼하셔서 할머니하고 살다가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았는데 민준 씨 만나서 어머님이랑 한 가족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머님도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형님이랑 집에 돌아가셔서 편히 쉬시고 저희가 돌아오면 인사드리러 갈게요. 왜들 그리 며느리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래니? 난 며느리라고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딸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해.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흐뭇하고 웃음만 나오는 걸. 아마 민준이 아빠도 살아있었다면 아진이 보자마자 좋아하셨을 거야.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시아버지 못까지 엄마가 더 잘해주겠다고 약속할게. 우리한테 와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 또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아진이 같은 딸이면 언제라도 두 팔 벌려 환영이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이렇게 저 이뻐해 주시는 만큼 앞으로 효도도 많이 하고 민준 씨랑 행복하게 잘 살게요. 저희 돌아오면 엄마랑 딸처럼 같이 놀러도 가고 쇼핑도 하러 가요. 아이고, 우리 아진이랑 가면 언제든 좋지. 벌써부터 기대되고 설레네. 아이고,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다. 비행기 시간 놓치지 않게 얼른 출발하렴. 네, 어머님, 민준 씨랑 잘 다녀올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도착하면 연락드릴게요. 일주일 뒤. 드디어 도착했네. 일주일 만에 집에 오니까 낯설다. 그치, 여보? 그러니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신혼여행 가는 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앞으로 좋은 곳 많이 놀러 다니자. 여보가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더 행복하더라. 우리 여보 많이 웃을 수 있게 좋아하는 여행 많이 데리고 다니자고 다짐했어. 정말? 노곤한 편이길래 말도 그렇게 이쁘게 한담. 역시 내가 결혼을 기깔나게 잘한 것 같다니까. 처음에 형님이 이혼하신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우리가 결혼한다고 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눈치도 보였거든. 근데 어머님이랑 형님이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지 몰랐어. 너무 감사해. 뭐 누나가 이혼한 건 누나 사정이지. 우리 부모님이 여보 처음 보자마자 천사가 나타난 줄 알았다면서 얼마나 칭찬을 했는데 난 처음 인사드리러 우리 집 데리고 갔을 때부터 다들 여보 마음에 들어하고 이뻐할 줄 알아서 걱정 하나도 안 했어. 정말? 그렇게 이뻐해 주신 만큼 앞으로 정말 잘할 거야. 어머님이랑 형님 선물 사온 거 내일 좀 가져다 드릴 겸 해서 모시고 나가서 같이 밥 먹자. 세아도 같이. 그래, 그러자. 우리 누나가 새아 낳고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해가지고 집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여보가 들어오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밝아지네. 정말 고마워, 여보.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형님이 고생이 많으셨지. 나도 이제 한 가족이니까 언니가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형님이랑 새아 많이 챙겨야지. 옆에서 챙겨주면 금방 괜찮아지실 거야. 정말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다. 여행 다녀오느라 피곤했을 텐데 얼른 씻고 자자. 그래, 내일 부모님한테 좋은 컨디션으로 가지. 그래야겠다. 여행 다니는 내내 어머님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만나자마자 안겨야지. 대충 정리하고 빨리 자야겠다. 다음 날. 누구지? 어머님? 어머, 세아도 같이 왔네? 어머님, 저희 지금 막 출발하려 했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것도 세아랑 같이. 우리 아진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보고 싶다고 여기까지 새알을 얻고 온 거야? 좀만 있으면 만날 수 있는데. 하여튼 엄마도 참, 우리 여행 가 있는 동안 어떻게 참았대? 저도 어머님 너무 보고 싶어서 참느라 힘들었는데 어머님이 와주신 덕분에 조금이라도 빨리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저희 준비 다 했으니까 같이 나가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새아 깨지 않게 제가 안고 나갈게요. 아유, 이런 시간부터 준비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우리 집은 가지 않는 게 좋겠다. 네? 왜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진이가 엄마랑 누나 준다고 산 선물도 다 차에 실어놨는데 왜 가지 말자고 해? 좋은 기분으로 얼굴 보고 싶었는데 참 오랜만에 보는데 이런 말 하려니 좀 그렇네. 아니, 미나가 몸이 약해진 상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서 집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아. 옆에서 간병해줄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세아는 아직 너무 어려서 병원에서 데리고 있기가 좀 그렇지 않니? 누나 병원에 입원했어?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어머, 어떡해요. 형님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신경 써드렸어야 했는데 결혼한다고 신나서는 형님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니? 그냥 새아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혼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상태였다가 너희 결혼식 참석한다고 꼭두 새벽부터 준비하느라 무리를 좀 해서 그런 거니까 마음 쓰지 마렴. 괜히 누나한테 미안하네. 병원에서 뭐라는데?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니까 충분히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더구나. 미난 옆에서 엄마가 챙겨주면 되는데 새아를 어디 맡길 곳이 딱히 없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너희한테 부탁이라도 해보려고 왔어. 정말 미안해서 어떡하니? 어머님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한 가족인데 왜 이런 걸로 미안해하세요? 새아도 제 조카잖아요. 제가 부모 사랑 못 받은 만큼 아이들한테 몇 배로 사랑해주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걸요? 미리 예행 연습도 하고 좋죠. 얼마든지 봐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형님 잘 챙겨주세요. 그나저나 저도 가서 인사라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형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올케가 돼가지고 가보지도 않으면 서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 선물이야 나중에 주면 되고 누나한테 같이 가자. 얼마나 안 좋은지 보기라도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아유, 괜찮다. 정말 괜찮으니까 굳이 그러지들 말어. 그렇지 않아도 혼자 생각 정리할 시간도 좀 필요할 테고 병원에서도 무조건 휴식 취하라고 했는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정신 사납기만 할 거야. 태어나고 보면 되지 뭐가 급하다고 그래. 그래도 정말 괜찮대도. 아진이가 선물도 사오고 많이 걱정했다고 전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새아 맡아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데. 아진이 덕분에 미나도 그렇고 나도 마음이 놓인다. 정말 고맙다 아진아.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오히려 죄송한걸요. 새아 걱정은 하지 마시고 어머님도 밥 챙겨 드시면서 간호하셔야 돼요. 아셨죠?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시고요. 안 그럼 저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 엄마. 새아 우리가 잘 돌보고 있을 테니까 엄마 몸도 챙기면서 해. 누나만 챙기다가 병나지 말고. 여보가 형님이 좋아하는 과일이라도 좀 사고 어머님 병원까지 모셔다 드려. 여기까지 새아 안고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가시는 길이라도 편하셔야지. 괜히 병실 들어가서 형님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알았지? 알겠어. 그렇지 않아도 모셔다 드릴라 했어. 가면서 병원에서 필요한 것들이랑 과일도 같이 사면 되겠다. 엄마 차 시동 켜놓을 테니까 천천히 나와. 아유 참. 아무리 조카라도 돌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흔쾌히 알겠다고 해줘서 정말 고맙고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다. 미나한테 내가 잘 전달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새아 보는 게 너무 힘들면 참지 말고 연락하렴. 알겠지? 엄마 나진이도 많이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어? 네 어머님.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조심히 가세요. 며칠 뒤. 여보. 새아 기저귀 좀 줘. 집 청소도 해야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네. 진짜 이 세상 엄마들은 위대하다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 우리 엄마도 나 키울 때 이렇게 힘들었겠지? 그러니까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다. 밥이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네. 그래도 새아 보고 있으면 언제 힘들으냐는 듯이 행복하고 웃음만 나온다. 조카인데도 이 정도인데 정말 우리 아이면 더 이쁘고 사랑스럽겠지? 조카도 자식이지 뭐. 다 같은 핏줄 아니겠어?
아무리 잠깐 봐주는 거라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야지. 애들도 다 느끼잖아. 안 그래? 어? 갑자기 왜 정색을 하고 그래? 놀랬잖아. 난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여보가 오해했나 보다. 세아를 자식처럼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 둘이 진짜 아이가 생기면 지금 세아 이뻐하는 것보다 더 이뻐할 것 같다는 뜻이었어. 아, 그렇지. 내가 잘못 알아듣고 이상하게 반응을 한 것 같네. 정색한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여보, 누구야? 나 세아 기저귀 갈고 있으니까 여보가 나가봐. 엄마랑 누나 왔는데? 문 열어줄게. 어머, 형님 언제 퇴원하셨지? 많이 괜찮아지셨나 보다. 우리 집까지 오신 거 보면. 형님이 데리고 간다고 하시겠지? 세아랑 정들었는데 떨어진다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속상하네. 엄님, 형님 오셨어요? 형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제가 병문안이라도 갔어야 했는데 못 가서 죄송해요. 아니야, 올케. 올케가 세아 돌봐줘서 편하게 치료에만 몰두할 수 있었어. 세아가 많이 힘들게 하진 않았고, 힘들긴요. 세아가 웃어줄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던데요. 지금도 세아가 형님이랑 같이 갈 생각하니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벌써부터 그립고 보고 싶고 그래요. 아진이가 세아를 많이 이뻐하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세아도 아진이 잘 따르는 것 같구나. 남들이 보면 엄마랑 딸인 줄 알겠어. 지금도 봐라. 미나 품에 앉아있을 때보다 아진이한테 앉아있는 게 더 편해 보이지 않니? 정말요, 어머님? 세아도 저 좋아해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형님이 들으시면 샘나시겠어요. 그래도 엄마 품이 제일 포근하지 않겠어요? 샘이 왜 나겠어? 그만큼 올케랑 세아가 모녀 같아 보이니까 하는 말이겠지. 다행이네. 내가 아진이 처음 봤을 때부터 세아 잘 보살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눈이 틀리질 않았지. 미나 너도 이렇게 보니까 엄마 말 듣길 잘했다고 생각하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말 그대로니까 따로 이해할 필요 없어, 아진아. 내가 언젠간 너한테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려는데 괜찮겠지? 그게 별건 아니고 아진이랑 세아도 이미 정이 많이 들었으니까 하는 말인데 세아를 아진이랑 민준이가 입양을 하는 게 어떻게 했니? 아진이가 직접 얘기했잖아. 세아 가면 많이 보고 싶고 그리울 것 같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세아가 정말 딸이 되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니? 네? 저보고 세아를 입양하라는 말씀이세요? 이거 설마 몰래카메라 같은 거예요? 어머님, 저 하마터면 속을 뻔했어요. 장난도 짓궂으셔 정말. 세아를 이뻐하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버젓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입양을 해요. 아니야, 올케. 내 생각도 그래. 세아한테도 나 같은 엄마보단 올케 같은 엄마가 있는 게 더 좋겠지. 나보다 올케가 세아한테 더 잘할 거고 이쁘게 키울 수 있을 거야. 이거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장난이면 이 정도로 충분하니까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여보, 이거 다 장난인 거 맞지? 어머님이랑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 여보, 그게 뭐야? 왜 말을 못하고 그래, 사람 불안하게? 설마 어머님이랑 형님이 이런 말씀하실 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올케도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 자라와서 잘 알잖아. 언제나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하면 얼마나 외롭고 슬픈지. 올케는 훌륭하신 할머니라도 계셨겠지만 세아는 그게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혼자서 세아를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가 있겠어. 세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올케가 세아 입양해줘. 그래야지나.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고 그만큼 자식한테 더 사랑해주면서 키울 거라고 하지 않았니? 세아가 아진이 딸이 된다면 나도 걱정 안 할 것 같은데. 서로한테 다 좋은 일 아니겠어? 당황했겠지만 잘 생각해주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천륜을 끊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세아를 진심으로 이뻐하는 건 맞지만 버젓이 엄마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제 밑으로 입양을 해요? 세아가 아직 어려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이들이 가장 빨리 알아차려요. 저랑 민준 씨도 이제 아기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해서는 안 되는 일 같아요. 여보, 왜 아무 말이 없어? 여보도 나랑 같은 생각이지? 아이, 그게 누나가 혼자 키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세아를 데려오는 게 더 낫긴 하지. 아직 말도 못하는 애가 누가 진짜 엄마인지 어떻게 알겠어.
아래서 나온 새들도 처음 본 걸 엄마라고 가긴 한대잖아. 누나보다 우리가 더 오래 데리고 있다 보면 진짜 부모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아진아.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지레 겁을 먹니? 아니요. 형님이 혼자서 못 키우시겠다면 아주버님하고 얘기를 해보셔야죠. 아이들은 누가 뭐래도 부모 밑에서 커야 돼요. 마음으로 낳은 자식으로 키울 수는 있겠지만 진짜 부모랑은 다르다고요. 이혼을 하셨더라도 세아가 형님만의 아이가 아니고 아주버님의 아이기도 하니까 두 분이서 말씀을 해보세요. 아주버님은 무슨... 올케한테 처음부터 다 밝히면 우리 집 무섭게 볼까봐 말 안 했던 건데 나 결혼한 적 없어. 이혼한 적도 없고. 누구나 다 철없던 시절이 있잖아. 그때 사고쳐서 세아가 생긴 거였고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진짜 세아 아빠가 있었으면 올케한테 이런 부탁을 했겠어? 올케도 같은 여자로서 알잖아. 피임을 안 한 게 여자만의 잘못이 아닌데 피해는 여자만 입잖아.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와중에 이미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버린 걸 어떡해. 그래서 낳긴 낳았는데 결혼도 안 한 내가 어떻게 세아를 키울 수가 있겠어. 올케는 내가 미혼모로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지금 남자친구가 결혼 얘기까지 꺼냈는데 세아가 발목이라도 잡으면 내가 세아를 어떻게 지금처럼 보겠어. 아휴, 때 되면 말하려 했다. 처음부터 아진이 네가 마음에 들었는데 혹여나 이런 얘기 듣고 민준이랑 결혼 안 하겠다고 할까봐 미리 말을 못했던 거야. 아진이가 같은 여잔데 우리 미나를 이해해줘야 하지 않겠니? 아진이는 민준이랑 이미 결혼도 했으니 애가 있어도 상관없지만 미나는 결혼도 해본 적 없는 생처녀인데 어떻게 애가 있을 수 있겠어? 아무리 세상이 많이 변하고 관대해졌다지만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지 않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잠시만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러니까 결혼한 적도 없는데 세아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이혼했다고 하셨던 거라는 거죠? 제가 민준 씨랑 결혼 안 하겠다고 할까봐? 게다가 지금 남자친구도 있으시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모두가 한마음으로 저한테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세아를 저보고 입양하라고요? 지금 애가 장난감인 줄 아세요? 그렇게 막대해도 되는 물건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실 거면 애초에 낳질 말았어야죠. 올케, 누가 그걸 몰라? 책임지지 못할 거면 낳지 않아야 한다는 건 나도 알지. 근데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이라는데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안전한 날이니까 피임을 안 했는데 새아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 이미 뱃속에서 많이 큰 상태라 수술도 안 된다는데 나보고 어떡하려고. 그때 낳는 게 최선이었어. 임신의 안전한 날이란 게 어딨어요. 그럼 형님이 관계가 가진 남자가 누군지 유추는 해보실 수 있잖아요. 계산해보면 어느 정도 나올 텐데 확인은 해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만나고 계신 남자분한테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에요. 몰라, 모른다고. 술 먹다가 처음 본 사람이랑 눈 맞은 건데 이걸 어떻게 기억해?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꼬박꼬박 하던 생일을 안 하길래 여자는 면역력 떨어지거나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배가 점점 나오길래 병원 갔는데 임신을 했잖아. 볼케, 같은 여자로서 이해는 못해줄 망정 왜 이렇게 나한테 뭐라고만 해? 그리고 우리가 다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 지금 쓸데없는 걱정을 핑계 삼아서 거절하는 거잖아. 아진이가 보기보다 좀 이해심이 없는 모양이구나.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 자랐다길래 배려심도 좋고 정이 많은 줄 알았는데 실망이네. 이래서 부모 손에서 크지 못한 애들은 다 이상하게 생각이 꼬여있다니까. 너희 이러다가 자식 못 낳으면 어쩌려고 그러니? 니네한테 자식 생길 거란 보장이 있어? 보험 삼아 새아 먼저 입양하면 나중에 애가 안 생기더라도 괜찮을 텐데 왜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만 하는 거야?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님 대신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닌 걸 아니라고 하지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다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어머님 맞아요? 제가 입양 못하겠다고 하자마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로 달라져요? 여보, 어머님이 이상해. 내가 알고 있던 어머님이 아니잖아. 여보가 말 좀 해봐. 그게 있잖아. 입양하란 거 저번에 엄마 병원 데려다 줄 때 들었는데
나도 처음엔 안 된다고 했지만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여보랑 내가 세아를 좀 이뻐했어. 우리 자식이 되면 더 사랑해주고 이뻐해줄 수 있는데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 난 엄마랑 누나 말에 동의해. 아니, 막말로 까놓고 얘기하자. 100번 양보해서 부모 없이 클 수 있지. 근데 키워준 할머니까지 돌아가셔서 혼주석 텅텅 비워놓은 채로 결혼식 올리지 않았니? 하객들이 다들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 정도면 천에 고한데 우리 말고 그 누가 그런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주겠니? 그럼 너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살아야지. 네 생각만 주구장창 우겨대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쁜 것도 한계가 있지. 평생 얼굴만 보고 살 것도 아니고. 결혼은 집과 집이 합쳐지는 건데 친정도 없는 애를 뭐가 이쁘다고 허락을 했겠어? 솔직히 옳게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줬으면 그에 합당한 보답을 해야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삐딱선을 타면 앞으로 어떻게 지켜보겠어? 안 그래? 집에서 부모도 없었고 그나마 있던 할머니까지 돌아가셔서 혼자 외롭게 있던 시간이 많았을 거 아니야. 나중에 민준이랑 애를 낳든 안 낳든 간에 사람이 많아서 북적북적하면 어린 시절 사랑 못 받아서 외로운 것도 있게 되고 애들한테도 좋지 않겠어? 이제 보니 부모한테 못 받은 사랑 아이한테 다 주겠다고 한 말이 순 거짓말인가 보구나. 세아가 불쌍하지도 않아? 어떻게 세아한테 그렇게 매몰찰 수가 있니? 이렇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부모를 욕할 수 있겠어? 아진이 너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온전한 애로 고르는 건데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네. 세아랑 시간을 좀 같이 보내면 정들어서 바로 알겠다고 할 줄 알고 멀쩡한 애 입원했다면서 연기까지 했는데 끝까지 안 넘어오는 것 좀 봐. 아유 독한 것. 그러게 좋게 알겠다고 했으면 됐잖아. 엄마랑 누나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왜 안 된다고만 하다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 아휴. 그럼 이게 다 계획이었고 형님이 입원하신 적도 없다는 거야? 나도 진짜 입원한 줄 알았는데 병원 데려다 준다고 할 때 차 안에서 들었어. 세아랑 시간 보내면 알겠다고 할 줄 알았던 건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니까 그냥 지금이라도 알겠다고 해. 나랑 잠깐 살다가 말 거야? 이 정도의 남자랑 시댁을 어디서 또 만날 수 있겠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 어? 가운데에 껴서 이쪽 저쪽 눈치 보느라 힘든 내 입장도 좀 생각 좀 해주라. 나한테 처음부터 잘해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정말 엄마라고 생각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거네. 이런 마음으로 접근했던 건 꿈에도 모르고 철석같이 믿고 행복하다, 감사하다라고 했으니 얼마나 내가 바보 같아 보였을까. 제가 정말 이쁘고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싸놓은 똥 대신 치워줄 청소부가 필요했던 거였네요. 이렇게 사람 마음을 짓밟으면서까지 입양을 권하시는데 어떻게 싫다고 하겠어요. 계속 거절했다가 또 어떤 소리 들을지 무서운데 그러기 전에 제가 꼬리를 내려야죠. 어머님이랑 형님 말씀대로 세아 제가 입양할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아진아. 처음부터 이랬으면 될 것을 왜 괜한 고집을 부려서 서로 얼굴 붉히고 기분 상하게 만드니? 너도 참. 미나 상견례 하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자. 입양을 할 건지 확실하게 정해줘야 하니까 상견례 날짜를 정하지 못했는데 아진이가 하겠다고 했으니 예비 사돈들하고 빨리 날짜 정해야겠네. 그리고 세아랑 미나가 안 볼 사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인사할 시간도 필요하니 상견례 하기 전까지면 충분할 거야. 네 어머님, 전 상관없으니 편하실 대로 하세요. 한 달 뒤.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데 시간 제일 끌 필요 있겠습니까? 상원이나 미나나 하루라도 더 빨리 같이 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돈? 저희야 좋지요. 상원이 같은 사위라면 당장 내일이라도 환영이죠. 근데 처남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아는데 언제 이렇게 이쁜 조카를 낳은 거예요? 조카 얘긴 듣지를 못했었는데 오늘 만나서 얼마나 놀랐는데요. 행복하시겠어요. 미나야 이렇게 사랑스러운 조카가 있다고 왜 말 안 했어? 미리 알았으면 선물이라도 좀 사왔을 텐데. 민준이랑 올케 혼자 임신이었어서 부랴부랴 결혼식 올린 거야. 올케가 우리 집으로 시집 올 때 이쁜 새아까지 같이 왔으니 얼마나 복덩인지 몰라. 오빠한테 얘기한 줄 알았었는데 안 했었구나. 내가 깜빡했나 보다. 왜 부러워하고 그래. 미나랑 상원이도 결혼해서 빨리 손주 안겨주면 되지. 둘 다 인물도 훌륭하니까 얼마나 이쁜 손주가 태어날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그치요 사돈?
그럼요. 미나 유전자가 워낙에 뛰어나니까 인물은 문제 없겠어요. 상원이 인물도 못지않은데 무슨 소리세요? 그럼 인물은 우리 미나를 닮고 훤칠한 기럭지랑 넉살 좋은 성격과 똑똑한 머리는 상원이 닮으면 딱 좋겠네요. 임신하는 것도 걱정인데 출산하는 게 많이 아프고 힘들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서 무서웠는데 오빠 만나고 나서 오빠 닮은 아이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하나도 안 닮아도 되니까 상원 오빠 판박이 미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머, 올케 갑자기 왜 웃어? 형님 말이 맞아요. 출산하는 게 많이 아프고 힘들죠. 그 고통을 이겨내서 얻은 아이인데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쵸, 형님?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겠지? 올케도 참, 그걸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나한테 물어봐. 우리 며느리가 참 엉뚱한 부분이 있어요. 아진아, 그러다가 사돈이 오해라도 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오해가 아니실 텐데 뭐가 걱정이에요? 안 그래요, 어머님? 저 임신해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당장 산부인과 가서 검사해봐도 알 수 있을 텐데. 혼전 임신은 무슨 혼전 임신이에요? 어딜 봐서 세아가 제 딸로 보여요. 저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형님이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어머, 아진아, 혹시 아프니? 열나고 그런 거 아니야? 며칠 전부터 몸살 기운이 있다고 그러더니 아픈 것 같은데 민준이랑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니? 그래, 옳게 몸 안 좋으면 집에서 쉬어도 되는데. 여기까지 와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세아가 어떻게 나를 닮을 수가 있어? 원래 어릴 땐 안 보이던 얼굴이 커가면서 보인대잖아? 조금 더 크면 옳게 얼굴이 나오겠지? 제가 어디가 아파요? 지금 너무나도 멀쩡한데요? 제가 없는 말을 지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아픈 사람 취급을 하세요? 그러시면 제가 너무 서운하죠. 사돈 어른들께서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세아랑 형님이랑 판박이 아니에요? 아주버님 미님인 아니겠지만 그래도 형님 미님이니까 아기 욕심은 더 이상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미나야, 지금 처남댁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처남댁 얘기 듣고 보니까 자기 얼굴이 보이는데 설마 아니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그치? 설마가 사람 잡는다잖아요. 저도 설마 이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잘해주시고 엄마같이 챙겨주시길래 많이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그게 다 형님이 싸질러 놓은 똥 걷어가줄 사람이 필요해서였더라고요. 제가 설마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질 거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사돈댁,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싸질러 놓은 똥을 걷다니? 미나가 싼 똥을 사돈댁에 치웠단 말이에요? 네, 정확히 알아들으셨네요. 빙빙 돌리지 않고 똑바로 얘기해드리자면 며느리가 될 뻔한 최미나 씨가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낳아놓고 미혼모를 살 수는 없다면서 아들분과 결혼을 하기 위해 세아를 저한테 입양하라며 떠넘기고는 이렇게 상견례 자리까지 마련했단 얘기예요. 싫다는 제게 온갖 폭언을 해대며 반강제로 입양을 하라고 시킨 분이 어머님이시고요. 모든 걸 다 알면서도 제게 한마디 말도 해주지 않고 방관한 사람은 제 남편이고요. 진실이 뭔지 다 알게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집으로 귀한 아드님을 보내실 건 아니죠? 이 인간 이길 포기하지 않고선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지금 하신 말씀이 다 사실입니까? 책임지실 수 있겠어요? 잠깐만 오빠, 내가 얘기할게. 나랑 얘기하자. 어? 조용히 하지 못해. 사돈댁이 지금 여기가 어느 자리라고 거짓말을 하겠어? 난 사돈댁 말을 더 들어야겠으니 둘 다 조용히 해라. 사돈댁, 숨기지 말고 이왕 이렇게 밝힌 거 다 말씀하세요. 감사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할머니 손에 자란 게 잘못도 아닌데 입양을 하지 않겠다는 저더러 사람을 잘못 봤다. 할머니 손에 자란 아이들은 배려심이 넓을 줄 알았는데 그러질 않구나. 혼자 부모 사랑도 못 받고 외롭게 자랐을 텐데 왜 입양하기 싫다는 거냐. 천혜고아를 가족으로 받아줬으면 그에 맞는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냐.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부모가 없으니 마음에 차지도 않았지만 어디 갈 데도 없는 천혜고아를 받아들이게 되면 군말 없이 시키는 대로 할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허락했단 거죠. 아, 몸으로 얼마나 함부로 굴리고 다녔으면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미혼모로 살 수 없다는 이유로 처남댁 보고 입양을 하려 했다고? 원래 이런 여자였니?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서 화목한 가정을 늘 꿈꿔왔을 텐데 어떻게 그걸 무기로 삼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서 네 딸을 입양해서 키우라고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네 자식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길 수가 있냐고. 그러고도 나랑 결혼할 생각을 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아니, 오빠. 나도 그럴 줄 몰랐어. 세상 여자들 다 철없을 때 원나잇 같은 거 많이 하잖아. 그중에 내가 운이 안 좋아서 임신을 해버렸던 거지. 처음에 임신했단 거 알았으면 지웠지. 나았겠어? 지우기엔 너무 늦었는데 어떡해. 실수로 생긴 아이 때문에 내 미래를 버릴 순 없잖아. 겨우 애 때문에 나랑 결혼이라도 얻겠다 이거야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대체 누가 애 딸린 년이랑 미쳤다고 결혼하겠냐? 그래, 물론 진짜 사랑한다면 할 수 있겠지. 그건 여자가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 아니야? 지 배 아파서 낳은 애를 물건 취급하는 여자랑 누가 결혼하겠다고 하겠어? 이 미친년이 진짜. 없는 년한테 사람 취급해줬더니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아? 내가 사람을 죽이라고 시켰어? 아님 도둑질하라고 시켰어? 그깟 이 병이 뭐 그리 어렵다고 내 딸 앞길에 초를 쳐? 이래서 부모 없이 자란 년은 거들떠보는 것도 아닌데 없이 살았으니 좀만 잘해줘도 계속 이쁨 받으려고 아양이나 떨 줄 알았더니 앞에서는 내내거리고 뒤에선 발톱을 숨기고 있었던 거야? 직접 본인 입으로 말했잖아요. 결혼은 집과 집이 합쳐지는 건데 친정도 없는 애 허락한 데는 이유가 다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죠? 이 집구석에 제정신인 사람이 없는데 어떤 집이 합쳐지길 원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감당 가능하겠어? 누나야 결혼이 파춘단다 해도 우린 계속 얼굴 보고 살 텐데 어떡하려 그래. 이러기 전에 생각을 좀 했어야지. 어? 내가 감당할 게 뭐가 있어? 우리 아직 혼인신고하기 전인데? 내가 혼인신고하기로 했었는데 누구 덕분에 애 보느라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아직까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너랑 나는 식은 올렸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는 거야. 근데 내가 왜 계속 얼굴을 보고 살겠어? 그럴 일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뭐야? 결혼식 올렸으면 된 거지. 혼인신고 그까짓 게 뭐라고 했던 결혼이 없어지기라도 한다니?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우리를 이렇게 매겨놓고 너만 쏙 빠져나가려 했어? 새 입양한다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이 집은 물 건너갔다 해도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시키면 되는 거지. 네? 아니, 금붕어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자기가 한 말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상견례도 있고 둘이 인사할 시간 필요하니까 서두르지 말고 상견례 끝나면 입양 절차 밥사에서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라 걸릴 게 아무것도 없으니 이 자리가 끝나면서 저희 인연도 끝날 텐데 다른 남들은 어떻게 결혼을 시키시려고요? 그렇게 짝고 싶으시면 따님한테 시준 남자나 찾으세요. 왜 엄만 남자 인생을 망치려고 해요? 뭐? 야, 말이면 단 줄 알아? 네가 분명히 약속했잖아. 사랑 갖고 장난쳐? 입양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못한다 그러면 어떡해?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엄마, 아빠, 일어나자. 더 이상 이 사람들하고 말 섞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아.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하고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로도 소름 돋으니까 한시라도 빨리 나가자.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려다 들켰으면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되는데 사과는커녕 다른 남자 찾아서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이랑 내가 왜 더 얼굴을 맞대고 있어야 돼? 가자. 천벌을 받을 것들. 이미 물 건너간 결혼이니 신경도 쓸 필요 없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하고 연을 맺을 뻔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나. 사돈 때가 아니었으면 아니지. 저 아가씨 아니었으면 제 발로 지옥 갈 뻔했구나.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나 원참.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가씨 생각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니까 저런 짐승들 상대하면서 힘들어하지 말아요. 짐승이 용케 사람 말을 할 수 있게 돼서 막 뱉어대는데 그거에 상처받지 마요. 상처받을 가치도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 저런 여자랑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가씨가 우리 가족 다 구해준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런 쓰레기들을 겪은 건 저 하나면 충분해요.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는 나오지 말아야죠. 모든 여자가 다 저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여자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못된 년, 기어코 우리 집안을 파탄내는구나. 집 팔자에 이런 시댁에 가당키나 해. 한참 모자란 년을 받아줬더니 돌아오는 게 이딴 거라니.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내 인생 이렇게 망쳐두고 너 혼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꿈도 꾸지 마. 가만히 안 두면 어쩔 건데? 네 인생 망친 건 함부로 몸 굴리고 다닌 너 때문인데 누굴 탓해? 너 같은 엄마를 둔 새아가 불쌍하다 불쌍해.
부모 없이 키우면 안 된다 했지?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지 자식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데 애가 잘 클 수나 있겠니? 난 할머니가 정성을 다해서 키워주시기라도 했지. 새아 할머니는 제정신도 아닌데 새아가 어떻게 클지 안 봐도 뻔하다. 그리고 간만에 옳은 말 하나 했네요. 제 팔자에 이런 시댁이 절대 가당치 않죠. 제가 너무 아까우니까요. 땅을 치고 후회를 하던 뭘 하든 상관없으니 그 개념 없는 집안에서 전 더 이상 끼지 말아주세요. 격 떨어지니까요. 지금까지 제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새아만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고 미안하고 속상해요. 저런 사람들 아래서라도 바르게 잘 커줘야 할 텐데 하면서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상견례가 끝남으로써 저와 그 사람들의 인연도 끝났네요. 그 후로 핸드폰이 불날 정도로 연락을 하며 책임지라는 말과 함께 폭언과 욕설을 내뱉고 전 남편은 그제서야 자기가 방관했단 걸 인정하면서 엄마와 누나와 인연을 끊을 테니 제발 자기만이라도 받아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개소리들을 듣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다 차단하고 얼마 전에 핸드폰과 번호까지 다 바꿨어요. 지금은 연락을 하고 싶어도 할 방법이 없을 테죠.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고 내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고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처음엔 자책도 많이 하고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생겨난 데에는 제 잘못은 단 1도 없다는 걸 깨닫고 이렇게 불행이 찾아온 만큼 분명히 행운도 찾아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하마터면 그 정신 나간 가족들한테 발목 잡혀 평생을 시키는 대로 살았어야 했을 텐데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잖아요. 새롭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